발사가 있는 경우에도 기술적인 이상이 있을 가능성이 좀 높고요. 그리고 위장관 출혈, 토를 하는데 피가 난다든지 아니면 설사를 하는데 혈변이 동반이 되었다든지 하는 증상이 있는지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성인보다는 이제 소아에서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의도하지 않은 체중 감소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성장 속도가 갑자기 느려진다든지 사춘기가 지연된다든지 하는 증상이 있다면 또 이 또한 기질적인 질환에 대한 감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크론병이나 대항성 궤장염 같은 그 염증성 장질환이나 소화성 궤양 질환 그리고 실리악 질환의 가족력이 있다면 기질적인 질환을 있는지 확인하도록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만성 복통으로 병원을 내원하시면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시행하는 검사들입니다. 우선은 기본적으로 혈액 검사를 시행을 하는데 이를 통해서 백혈구나 염증 수치 그리고 간이나 신장의 기능, 전해질 수치 등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변 검사를 통해서는 혹시나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장염은 아닌지를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대변의 염증 수치를 확인을 해서 염증성 장질환 등을 감별을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에 따라서 저희가 진찰을 해보고 또는 검사를 해보고 필요한 경우에는 복부 초음파나 CT, MRI 검사 같은 영상 검사를 추가로 시행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위나 대장의 내시경 그리고 헬리코박터 검사 같은 것들도 소아과에서도 중요하게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기질적 복통의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조기에 정확한 진단을 하는 것이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조기에 원인 질환을 치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이제 저희가 진료를 할 때 이런 기질적인 원인이 분명히 있는 상황에서 잘못된 판단이나 진료로 인해서 치료가 늦어져 가지고 아이들이 고통받으면서 질병이 악화되거나 합병증이 발생하고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떤 질병이든지 간에 방치될 경우에는 더 나쁜 상황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병원에 내원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기능성 복통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방향의 치료를 함께 저희가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어른들은 이제 애들이 뭐 그렇게까지 걱정을 하겠어라고 가볍게 여기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실제로는 아이들이 이제 본인이 복통을 느낄 때 이게 혹시나 내가 지금 너무 심각한 병이 안에 있는 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복통에 점점 집중을 하게 되고 다른 감각을 차단하면서 더 큰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필요한 경우에는 충분한 검사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현재 발생하는 지금 있는 통증은 심각한 질환이 아니다를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아이들을 안심시켜주고 이 통증을 이겨낼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외에도 최근에는 이제 불규칙적으로 떡볶이나 마라탕 같은 것들을 아이들이 먹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좀 되도록이면 건강한 식사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권장을 하고요. 일시적으로 위장관 운동을 조절하는 약이나 프로바이오틱스, 진경제 등을 이제 사용을 할 수는 있는데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그렇게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 심한 경우에는 저희가 인지행동 치료나 이완 훈련 같은 것들을 동반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사실은 아이들이 이제 핸드폰 사용이 되게 많아지면서 밤늦게까지 핸드폰을 이제 하다가 늦게 자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이게 핸드폰을 한다는 것은 사실 거리가 되게 가깝게 되거든요. 이게 저희가 광자극이라고 하는데 이제 바로 눈앞에서 이런 강한 광자극을 밤늦게까지 노출을 할 경우에는 수면 시 수면의 질도 굉장히 떨어지게 되고 같은 통증에 대해서도 이제 민감도가 올라가면서 아이들이 이제 통증에 쉽게 말해서 예민한 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권장하는 것은 이제 잠은 조금 더 되도록이면 일찍 잘 수 있도록 하고 자기 전에 2-3시간 정도는 핸드폰을 하지 않고 잠을 잘 수 있도록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기능성 복통의 치료에서 소아과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부모의 상담입니다. 실제 진료에서 아이들이 많은 불안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이 불안감이 대부분 보면은 보호자분들로부터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애가 배가 아프다고 하는데 옆에서 어머니께서 더 불안해 하시거든요. 이게 아이들한테 부모는 어찌 보면은 세상에 전부나 다름없기 때문에 애가 배가 아프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부모님들께서 너무 걱정하고 지나치게 이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런 모습들이 아이의 불안감을 더 커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가 배가 아프다라고 하더라도 배는 아플 수는 있지만 나쁜 병은 아니다라고 안심시켜 주실 수 있는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를 위해서는 또 이제 의료진이랑 보호자분과의 충분한 관계 형성 그리고 면담도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계속해서 검사를 하는 것 또한 좋지 않기 때문에 지나치게 과잉하게 검사를 하거나 약물을 많이 사용하는 것은 지양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가끔 이제 아이들이 배가 아프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제 먹기 싫은 음식을 먹지 않도록 하고, 그러니까 밥 먹기 싫을 때 배 아파요라고 하면 밥을 먹는 걸 중단하는 가정들도 있으시거든요. 또는 이제 학원이나 학교를 너무 다니기 싫을 때 배가 아파요라고 얘기를 하면은 학원도 쉬고 학교도 이제 다니다가 뭐 중간에 조퇴를 해서 온다든지 아예 결석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거를 2차적인 이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만성폭통이 있는 아이들에서 2차적인 이득이 만약에 있다면 그런 2차적인 이득은 반드시 차단하고 빨리 일상생활로 복귀하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 또 이제 저희가 면담을 했을 때 너무 많은 학업의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애들이 어릴 때부터 어떤 뭐 경시 대회를 나간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특목고를 준비한다든지 하면서 이제 초등학교 이제 5, 6학년 정도가 됐는데 밤늦게까지 학원을 다니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에는 저희가 또 그런 부분들을 조율을 하셔야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합니다. 이제 다음에는 저희가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 이제 진료를 했던 사례들을 몇 가지 준비를 좀 했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이런 경우에는 병원을 꼭 가는 게 나았을 건데 이런 경우는 나쁜 병은 있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이제 해보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4살짜리 남자아이였고요. 3개월 동안 지속됐던 복통 그리고 설사, 혈변으로 내원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설사랑 혈변은 많지는 않았는데요. 이제 점점 설사 횟수도 잦아지고 양도 많아지고 그리고 혈변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대변에 약간 묻어 있나 하는 정도로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아예 이제 변 자체가 색깔이 바뀌기도 하고 양도 점점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수개월 전부터 감기로 이제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이 반복이 됐었고요. 한 달 전부터는 복통으로 잠도 잘 못 자고 자다가도 깨는 모습이 계속 있었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니까 이제 보호자분께서는 가까운 병원을 다니면서 이제 장염이라고 또 항생제를 추가로 사용을 했었는데 증상은 호전되는 건 전혀 없었고 이제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이 보시는 이제 사진은 이 아이의 내시경 사진입니다. 이제 항문 바로 지나서 직장에서부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출혈과 염증이 동반된 유발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 케이스는 이제 위막성 대장염입니다. 이 위막성 대장염은 항생제를 너무 오래 쓸 경우에 장 내에 유익한 세균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 유익한 세균들이 장에서 이제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하는 나쁜 세균을 억제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클로스트리dium 디피실이라는 세균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그런 내성균으로 볼 수도 있고요. 이 균 자체에 계속 상제를 하지만 유익한 균들에 의해서 억제가 되고 있다가 이제 그런 유익한 균이 사라지게 되면서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 특징이 있거든요. 혈변이나 심한 설사, 혈변, 발열, 복통 등의 증상이 유발이 될 수 있고 심할 경우에는 탈수나 장천공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원인이 되는 항생제를 중단할 경우에 저절로 치료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심각한 경우에는 이 세균을 잡는 항생제를 추가로 또 써야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케이스로 이제 항생제를 계속 쓰는 것을 반복을 하다가 이 위막성 대장염이 왔는데 사실은 조금 일찍 항생제를 끊기만 했어도 저절로 좋아졌을 질병이
이제 장염이라고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항생제를 더 쓰면서 이제 상황이 악화됐던 케이스였습니다. 이 화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증상이 좀 많이 심했어가지고 저희 병원에 이어져 있습니다. 다음 케이스입니다. 다음 케이스는 11살짜리 여자애였고요. 1년 동안 반복되는 복통 및 구역감으로 내원을 했었습니다.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는 잘 지냈습니다. 평소에는 괜찮은데 뭐 칼국수나 밀가루 그런 빵이나 라면 같은 이제 주로 밀가루 종류의 음식을 먹을 때마다 증상이 너무 악화가 됐었고 이 증상이 악화된다는 게 정말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설사도 심하고 복통도 심한 정도였습니다. 이 화나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체중 변화는 없었습니다. 네, 이 아이의 내시경 사진인데요. 이게 보시면은 이게 그리고 12지장의 사진입니다. 보시면은 엄청 깊은 궤양이 있거나 하는 건 아닌데 이런 식으로 빨갛게 염증들이 얕게 있었거든요. 얕고 굉장히 넓게 퍼져 있었습니다. 이 부위들에 대해서 이제 조직 검사를 시행을 했었고요. 육안으로는 확인되기 힘든 이제 알러지 장염, 호상구성 위염이 확인이 됐었습니다. 이 호상구성 위장관염, 식도염은 이제 알레르기 질환으로 불리는 질병이고요. 이는 특정한 음식, 우유나 달걀, 콩, 또 저희 케이스처럼 밀가루에 대한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것으로 소아나 영유아에서는 간혹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구토나 설사, 그리고 혈변 또는 점액변을 보이기도 하고 장기간 복통이나 체중 증가가 부진하면 이제 너무 장기간 체중이 찌지 않는 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저희가 보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계속해서 성장을 하기 때문에 1년에 4cm 정도가 자랐다라고 했는데 체중이 하나도 안 늘었으면 성인으로 치면은 한 2, 3kg 이상 체중이 빠진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화나도 이제 치료를 시작을 했었고 이제 이런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게 원인이 되는 음식을 피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알레르기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가 회피요법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가 진짜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을 때 라면 먹어라. 대신에 라면 먹으면 아플 거 생각은 하고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친구도 감안하고 이제 가끔씩 먹고 이렇게 지냈는데 정말 이제 점점 줄여가지고 많이 안 먹고 하면서 지금은 너무 잘 지내고 있고요. 꾸준하게 약물 치료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체중도 잘 크고 있고 이게 치료가 되면서 성장 속도도 빨라져가지고 키도 굉장히 잘 크고 있습니다. 이 질병을 진단할 때 중요한 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음식 섭취 기록을 확인을 해서 주로 어떤 음식이 반복적으로 문제가 일어나는지를 저희가 확인을 꼭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필요시에는 알레르기 검사나 내시경을 통해서 조직 검사도 시행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 케이스입니다. 17살짜리 남자애였고요. 비교적 기간이 좀 짧았는데 한 달 동안 지속됐던 혈변으로 내원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말은 안 했는데 이제 한 달보다는 복통은 그 전보다 좀 더 있었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춘기 남자애들의 특징이 말을 많이 안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정도 나이 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런 병력 처치를 하는데 나름의 어려움들이 또 있습니다. 이 혈변 양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소량이었는데 점점 양이 많아지고 매일 발생을 했었고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동안 체중이 4kg이나 빠졌었고 복통도 점점 심해져서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야간 복통이 동반이 됐었습니다. 네, 내원 후에 시행했던 CT랑 내시경 사진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CT에서도 직장 쪽에 장벽이 많이 부어서 염증이 심했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었고요. 내시경을 들어가 봤을 때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보이는 장 점막의 전부 염증이 아주 심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궤양성 대장염, 염증성 장질환의 일환인 이제 궤양성 대장염으로 진단을 했었고요. 이 궤양성 대장염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정확하게 어떤 원인으로 발생하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추정하기로는 면역 반응의 이상, 유전적인 요인, 환경적인 요인이 영향을 주는 걸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 염증성 장질환의 발병 빈도가 최근에 얼마 전에 뉴스 기사에도 났었는데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전적인 요인보다는 어떤 이제 음식
이런 환경적인 요인, 서구화되는 식단이 많이 영향을 주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많이 보이는 증상은 저희 케이스처럼 이제 혈변을 많이 보고요. 잦은 배변이나 복통, 그리고 체중도 감소되고 심한 피로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사실 이 궤양성 대장염은 염증성 장질환은 소아에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장에 관련된 질환 중에 제일 이제 희귀 난치 질환으로도 구별이 돼 있고 많이 힘든 질병 중에 하나인데요. 실제로 장천공 또는 대량의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 염증성 장질환 궤양성 대장염은 특히나 암의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심한 경우에는 아예 이제 대장 전체를 잘라내는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초기에 이제 약물 치료를 통해서 염증을 잡고 면역 조절제 같은 것들을 이제 저희가 써볼 수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잘라내는 수술 같은 경우도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은 조기에 진단하는 것입니다. 진단 당시에 이 궤양성 대장염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예후가 결정되기 때문에 조기에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관리를 받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다음은 5살짜리 여자아이고요. 한 달 전에 고등어를 먹은 이후에 목에 이물감을 호소를 했었습니다. 여기는 제가 아예 그냥 적어놨는데요. 이제 한 달 동안 아이가 계속 목에 이물감 때문에 밥을 잘 못 먹어가지고 체중이 1kg 정도 빠졌는데 이제 성인에서 1kg은 사실 뭐 아침 저녁으로도 바뀔 수 있는 체중이기는 하는데 소아에서의 1kg은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제 21kg에서 20kg로 빠졌다라고 하면은 거의 5% 가까이 체중이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성인으로 치면은 한 3, 4kg 정도 체중이 빠지는 것이랑 비슷하거든요. 네, 이 아이는 가까운 이비인후과에서 후두 내시경으로 관찰을 했었는데 거기서는 이물이 확인되지는 않았고 증상은 계속 지속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이제 내시경을 진행을 했었고요. 이 환아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내시경에서는 아무 이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제 진료를 할 때 생선 가시를 삼키고 내원하는 경우에는 이물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하기로는 처음에 가시가 넘어가는 과정에서 식도를 건드리고 지나가거나 뭔가 긁고 지나가거나 했을 때 발생했던 그 불편감이 가시가 박혔을지도 모른다라는 불안감과 함께 지속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도 내시경 후에 가시가 없다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증상이 좋아져서 그 뒤로는 밥 잘 먹었습니다. 마지막 케이스입니다. 네, 12살짜리 남자애가 1년 전부터 복통이 계속 반복이 돼서 내원을 했었고요. 복통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한두 달 전부터는 복통이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되다가 나중에는 일주일에 2번, 3번 이렇게 잦아지면서 지각과 결석이 계속 많아졌고요. 그동안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장염 진단을 받고 약을 먹었는데 호전되는 것은 이제 그때뿐이고 다시 복통은 반복됐었습니다. 이 아이는 뭐 설사가 계속 지속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었고 설사랑 변비가 반복되면서 발생을 했는데요. 체중은 3kg 정도가 오히려 늘었고 야간에 발생하는 복통은 없었습니다. 네, 이 환자의 내시경 사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내시경에서 특별한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고 함께 진행했었던 다른 피검사나 초음파 검사에서도 이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기능성 복통으로 이제 면담을 해본 결과 부모님도 그렇고 아기도 그렇고 불안도가 굉장히 높아가지고 정말 계속 이 복통에 대해서 걱정을 너무 많이 했었고요. 아이 같은 경우에는 학원에서 내주는 숙제가 최근에 되게 많아지면서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이제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충분히 안심을 드리고 이제 그런 학업적인 부분에서는 조율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식으로 좀 면담을 많이 했었고요. 근데 다른 약은 쓰지 않고 지켜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부모님께서도 이제 많이 안심을 하셨거든요. 이게 정말 얘가 혹시나 큰 병이 있어서 놓치는 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너무 크셨는데 이제 검사를 통해서 질병이 없다라는 걸 확인을 하시고는 이제 어머님도 같이 아이를 안심을 시켜주시고
이제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지켜보면서 증상이 서서히 좋아져 가지고 그 이후로는 학교를 잘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입니다. 소아에서의 만성 복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흔하게 발생을 하지만 정확한 감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상이 있다면